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변호사입니다. 개정된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후 배당의 중요성, 배당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잘 지켜야 되고, 잘못하면 성관주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후 배당 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파산관제는 최후 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모든 재산이 환가되었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뭐 하나 배당 절차를 다 끝냈는데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도 한번 작년인가요? 뭐 하나 빠져갖고 추가 배당한 적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환가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가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여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빼먹은 게 아마 화해계약이 체결됐는데 돈이 찔끔찔끔 들어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다른 거를 이제 환가, 다른 거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 들어와도 그 그런 경우에 이제 화해계약 체결 여부, 체결 및 그 이행 상황을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파산관제인 보수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정확한 배당 재원의 계산을 위하여 최후배당 허가 신청 전에 보수결정을 신청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죠. 소송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을 하는데 이제 공고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적시해서 제출합니다. 수집재단의 규모에 따라 파산관제인 보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환가의 난이도, 관제인 들인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50% 내에서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납금, 최초의 그 관제인 법원에 내는 돈이 있죠. 뭐 지금 이제 40이 원칙이죠. 40부터 뭐 50, 70, 100, 120, 150, 200, 300. 가장 한도는 500까지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백 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도 있습니다. 간혹. 보통 이제 아주 복잡한 사건에도 보통 한 200, 300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그 예납금을 깜빡하고서 배당에 반영을 안 하면 돈이 뜹니다. 그래서 예납금에 대한 재단 편입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예납금이 재단 편입 허가를 신청하여 임치금 계좌에 예납금을 입금받은 뒤 각종 변제와 배당 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최후 배당의 신청에 앞서 보수 결정에 한 소명자료 제출과 예납금 재단 편입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 서식에 따라서 쭉 일련의 절차를 하면은 사실은 다 체크가 되죠. 먼저 이게 다 이거를 앞에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뒤에 절차는 나갈 수가 없게 다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대로 쭉 나가면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파산관제인은 실제 예납금이 파산제대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납금 편입은 법원 이제 그 입출금계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어디 뭐 신혼여행 같은 거 가면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 절차를 게을리하면 간혹 예납금이 그쵸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후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다시 꺼내서 다시 추가 배당하는 수밖에 없죠. 금액이 이제 30만원, 40만원이면 추가 배당할 때 곤란해지죠. 채권액이 이제 몇 억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제인 보수로 아니면 절차 비용으로 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결국 이제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뭐 관제인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죠. 현재 실무는 파산관일이 보수 결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과 동시에 예납금 재단 편입 신청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수 결정할 때 예납금 재단 편입해라. 저 미리 해놔라. 보수 결정 신청하면서. 한편 소송구조 사건에서는 소송구조 사건에서 파산재단이 형성되어 재단 채권을 변제하거나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관계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취소하므로 편입될 예납금은 없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거 제가 이제 개정판에 추가한 겁니다. 이거 직접 해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면 소송구조 사건을 이렇게 보면 판사님이 취소하는 결정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마 예전 3판에서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송구조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취소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취소하기 때문에 편입될 예납금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라고 이제 해놓고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이 변제 허가 신청 및 변제. 파산관계는 최후 배당 전에 473조에 규정된 재단 채권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파산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해야죠. 475, 476조에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임치금이 반환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계좌가 개설된 은행, 이제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제출하여 임치금을 출금하는 절차를 거쳐 이제 그 은행 직원이 세무서나 이런 데다가 딱 싸줍니다. 이 돈 싸주는 거는 관제인이 안 해. 못합니다.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관제인은 그 표만 짜서 주면 은행 직원이 전산 입력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사고를 예방한 거죠. 관제인이 또 그 돈을 횡령하면은 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관제인은 출금 권한이 없습니다. 송출금은 은행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견제 업무 절차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송금 절차는 은행 직원이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서 등본은 임치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치금을 출금하는 절차를 거쳐 변제한 뒤 법원에 이제 재단 채권만 변제할 땐 재단 채권 변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파산 최후 배당 전 확인사항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배당 전 확인사항 일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게 좀 양이 많아서 또 이게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 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은 중요해서 구분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